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일 도쿄에서 676명, 카나가와 234명, 사이타마 257명, 치바 218명, 오사카 244명, 아이치 114명, 효고 120명, 후쿠오카 11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631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9만 6,71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9만 7,42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32명, 카나가와에서 19명, 오사카에서 12명, 사이타마와 아이치에서 각각 10명 등 총 120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6,072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085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45,46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67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67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44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3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34명으로 전체의 약 35%, 60대 이상은 총 203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38명, 직장 내 감염이 22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32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감소한 125명, 입원 환자는 17명 증가한 2,87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1,466명, 누적 사망자 수는 94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가장 유효한 대책은 외출의 자제입니다. 現在、東京都に緊急事態宣言が発令されています。 시부야 역앞에서는 도쿄의 직원들이 나와 호소하였습니다. 東京都では都民の皆さんに不要不急の外出の自粛を徹底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しています。この週末も外出を控え、ステイホームでお願いします。 코이키 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감염자 수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을 꼽았습니다. 7日間の移動平均、それを見ますと前の週に比べましてこのところ約7割前後までで抑えられているわけです。本当にこれは皆様方のご協力の賜物であります。で、この減少の流れを継続してさらに強めていくことが今必要なこと。7日間平均、これを7割以下にする。これをですね、目安に今こそもう一段のご協力、皆様方にお願いを申し上げたい。 최근 일주일 평균 감염자 수가 전주의 70% 이하로 추이한다면 3월 초에는 하루 140명 이하가 된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676명이며 일주일간 평균은 708.4명으로 전주의 67.8% 수준입니다. 引き続き感染しないさせないの徹底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한편 사망자는 증가 경향에 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2명, 카나가와에서는 19명, 또 전국에서도 120명으로 사상 최다가 되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 연장에 따라 정부는 낮 시간에 외출 자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3일만 피할 수 있다면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점심을 먹어도 상관없고 밖에서 놀거나 운동해도 상관없다. 다만 낮술도 괜찮다라는 오해를 없애고 싶었던 것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사이타마현에서는 새롭게 2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10세 미만의 남아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환자의 밀접 접촉자이지만 다른 한 명인 30대 남성은 영국에서의 체류 이력은 없으며 감염 경로도 불명으로 시중 감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시중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일 저녁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대책 개정 특별법과 개정 감염증법이 가결 성립되었습니다. 過半数と認めます。よって法案は可決されました。 이 법안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この法案はまさに支援策と行政罰をセットにし、より実効性の高めるものであります。個人や事業者の権利に十分配慮しながら効果を上げていきたい。
특별조치법의 포인트는 영업시간 단축이나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게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긴급사태 선언하의 경우에는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입원 거부나 보건소의 조사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벌칙이 부과됩니다. 당초 형사처벌이 검토되었지만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 삭제되고 과태료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벌칙이 부과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논의되었습니다. 야당은 심야까지 긴자의 클럽에 있었던 국회의원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国会議員がイタリアンのお店に行って粘って9時までいると。だからお客は処罰されないが、お店はこの法律が成立すれば過料の制裁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ご指摘のようなケースは、店の方は8時まで例えば営業時間の変更に応じていただいたにもかかわらず、お客さんの方で座っていたというケースは、要請には応じ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過料の対象に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じゃあ私はお店だったらお客が粘ってましたって常に言いますよ。先ほどの答弁はね、居座った場合は正当な理由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じゃあ国会議員が依頼してわざわざその時間以降に開いてもらった場合は正当な自由になるんですか。ご指摘のようなケースは正当な理由には該当し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が、いずれにしても具体的な状況がありますので、その個別の状況で判断を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 개정법에는 단축 영업에 응하지 않는 가게에 대한 벌칙의 금액은 정해졌지만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ほとんど売り上げがないところも100万、200万、300万1店舗あたり売り上げがあって何十人も雇っているところ、これが今だと一律でただ6万円なんですよ。あまりにも不平等なんですよ。事業者の状況、必要性に応じた保証という言葉が適当でなければ支援、これを十分に行うということをここで約束してもらえませんか。要請による経営の影響の度合い、これも勘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1店舗で何千万円も売り上げが月に上げているようなお店、一定割合を国民の皆さんの税金で本当に支援をするのかどうか、このあたり慎重に考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はっきりしないんですよ。規模に応じた、例えば減収の程度とかも含めた応じた支援をちゃんとしっかりやるっていうことを言ってくださいよ。要請に十分な理解と協力を得られるよう必要な支援となるよう努めてまいりたい。 음식점은 이러한 벌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私はちゃんと従ってるので、従ってない人たちにからお金取る分には構わない。夜の12時、1時までやってる店は満席ですもん。そういうところ閉じない限りはやっぱりまた伸びるんじゃないですか。 한편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強制はやっぱりなかなか難しいですよ。お客様ですから、お金をいただいている方ですから、僕の方からすれば、いるお客様も罰則受ければっていうのもちらっとは考えちゃいますよね。そうするとお互いじゃあ罰則されちゃうんだったらやめましょうってな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접촉 확인 앱 코코아의 안드로이드판에서 오류로 인해 작년 9월 말부터 감염자와 접촉하여도 통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접촉 확인의 코코아는 감염자와 1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의 접촉이 있을 경우 등록자에게 통지되도록 되어 있으나 감염자와 접촉을 해도 통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타무라 후생노동상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모처럼 사용해주신 분들에게 매우 불편을 끼쳤으며 신뢰를 깨트린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머리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또 후생노동성은 2월 중순까지 오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코아는 2일까지 약 2,460만 건이 다운로드되었으며 양성자 등록은 약 10,0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작년 9월부터 4개월 방치는 너무하잖아. 뭐 감염자 등록이 몇 %밖에 없다는 정보도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앱의 효과는 없다. 확실한 것은 가뜩이나 적은 다운로드 수가 더 적어질 것이다. 보통 앱이 3, 4개월이나 오류를 놔두면 운영회사는 사용자로부터 문매를 맞는다. 이 정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이 앱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 아닐까. 전 총리가 지난해 8월 앱이 인구의 60% 가까이 보급되어 조기에 격리하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지만 보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초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었다. 백신 접종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혼란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의 각종 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허술한 점은 어떻게 안 되는 걸까? 아베노마스크랑 코코아는 얼마나 세금을 낭비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코로나 시국에서 확실해진 것은 지금 정치가들은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 세금을 투입한 게 고작 이거라니. 설치해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일본은 이렇게 기술이 없는 국가였는가.
이 앱의 정밀도로는 국회에서 거론된 올림픽 때 입국하는 외국인 관리 앱도 신용할 수 없다. 이 건에 대해서 확실히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작년 참의원 선거에 대한 매수 사건으로 도쿄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카와이 안리 씨가 3일 오후에 비서를 통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날 저녁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카와이 안리 씨의 사직서가 허가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의 대부분은 사직은 당연하며 사직 시기에 대해 늦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히로시마 지역구의 시민들은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야 겨우라는 느낌이다. 정치가가 된 처음에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기대했지만 유감이다. 코로나로 국민이 어려운 이때에 지금까지 잘도 사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역 주민으로서 부끄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사퇴는 당연하며 시기는 매우 늦었다. 의원직 사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끝까지 국회에 나와 설명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카와이 안리 씨의 사직으로 인해 4월에는 중참양원 3개 지역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무성의 간부가 지난해 위성방송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스가 총리의 장남으로부터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접대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스가 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슌 온라인은 총무성 간부 4명이 지난해 위성방송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스가 총리의 장남으로부터 국가공무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접대를 수차례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3일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나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총무성에서 적절히 대응할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기자단에 직접 장남에게 말을 들을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스가 총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3일 밤 총무성은 인사원의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에 보고하고 보도된 4명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의 장남이 다니는 회사는 총무성의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 자회사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누구와 어떤 회식을 했는지 엄밀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니의 9개월간의 결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3일 발표한 지난해 12월까지 9개월간의 그룹 전체 결산은 매출이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4.1% 늘어난 6조 7,789억 엔이 되었습니다. 최종이익도 87% 늘어난 1조 647억 엔으로 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1조 엔을 넘으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스고모리 수요의 증가로 게임 소프트나 음악 스트리밍, 텔레비전 등의 매출이 늘어났으며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극장판의 히트 등도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동사는 올해 3월까지 1년간 실적 예상도 상향 조정하여 매출이 8조 8천억 엔, 최종이익이 1조 850억 엔으로 전망하며 1년 결산으로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니의 토토키 히로키 CFO는 온라인 결산 회견에서 각각의 사업이 강해진 것은 분명하며 작년 11월에 발매한 플레이스테이션 5도 매우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힘을 싣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